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돕는 엄퍼니입니다. 배당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되자고 이야기하면 항상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과 건강보험료입니다. 배당금 8천만 원까지는 추가 세금이 없다던데 정말인가요? 잘못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는데 뭐가 맞는 말인가요? 혼란스러우셨죠? 오늘 이 모든 궁금증을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늦어진 이유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여러 번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세금 계산 시트가 필요하시다면 댓글에 남겨둔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됩니다. 국내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15.4%의 세금이 원천 징수됩니다. 미국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15%의 세금이 원천 징수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외국 납부 세액공제 조항입니다. 미국에 세금을 이미 납부했으니 한국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 않도록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미국 주식으로 배당금 1억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미국에서 15%의 세금을 떼고 여러분은 8,500만 원을 달러로 수령하게 됩니다. 그럼 이 8,50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 우리나라에는 종합소득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은 물론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까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 표준을 낮추고 소득 구간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를 통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소득이 커질수록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배당 투자자이니 금융소득 과세 체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 자료와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AI까지 참고하여 검증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미국 주식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미만일 때는 미국에 납부한 15%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85%의 배당금을 달러로 수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 2천만 원의 배당금이라면 15%를 떼고 약 1,700만 원, 월 141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적지 않은 금액이죠. 하지만 이 배당금이 연 2천만 원을 넘어설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럼 추가로 얼마의 세금을 더 내야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하지만 지나친 세금 부과를 막기 위해 누진 공제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전 구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새로운 세율을 적용할 때 이미 과세된 부분에 대한 세금을 공제해주는 방식이죠.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배당금 연 8천만 원 정도까지는 15% 외에 추가 세금이 없다는데 종소세 걱정할 필요 없지 않나요?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유명 유튜버 분들도 이 내용을 다루셨죠. 배당금 8,400만 원까지는 추가 과세가 없고 부부가 1억 6천만 원까지는 종소세 걱정 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금액별로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봅시다. 세금 계산이 다소 복잡하지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분입니다. 이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미 2천만 원 이하분은 15.4% 또는 15%로 분리과세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리해서 세금을 매겼다 해서 분리과세입니다. 자,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된 종합과세 세액과 분리과세 세액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으로 세금이 매겨지게 됩니다. 저희 시트를 통해 계산해 보면 연 배당금 8,4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금액이 더 많거나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으로 인해 실제로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리과세가 더 크다는 말은 원래 내던 15%의 세금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상했던 15% 외에 추가되는 금액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연 배당금 8천만 원은 5% 배당 종목이라 하더라도 연 약 16억 원의 투자금이 필요한 금액입니다. 고배당 ETF인 잽Q의 경우 8억 원이면 가능하겠네요. 배당 재투자를 통해 불려나갔다면 슈드로 월 150만 원씩 약 19년 정도 꾸준히 투자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16억 또는 8억의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배당금 8천만 원을 받으면서도 종소세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자산을 불려나가고 있는 우리 성장하는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소득입니다. 배당 재투자를 위한 종잣돈은 대부분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통해 마련되었을 테니까요. 자, 이제 근로소득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연 5천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이제 종소세 기준인 배당금 2천만 원을 넘겼기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합쳐져 계산되는 종합소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배당금 구간에서 분리과세는 저 멀리 밀려납니다. 즉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추가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계산한 방식이 맞다면 배당금이 4천만 원만 돼도 종소세가 분리과세보다 높아져서 우리가 원래 내려고 했던 15%의 세금보다 추가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원래는 8천만 원이었는데 근로소득과 합쳐져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정도 추가로 내게 되는 것이죠. 초과액은 약 56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배당금에만 부과되는 추가 세금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근로소득 5천만 원이 있을 경우 금융소득의 범위에 따라 대략 21% 정도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15%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6% 정도를 더 내는 셈입니다. 연 8천만 원의 배당을 받는다고 가정을 할 때 근로소득이 없다면 15%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더 많은 걸로 끝이 나지만 근로소득이 5천만 원이 추가가 된다면 대략 22.8%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배당만 따로 봤을 때를 얘기한 거죠. 우리가 15%니까 7.8%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겁니다. 근로소득이 종합과세 표준 금액을 올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연 8천만 원의 배당을 받을 때쯤이면 근로소득이 5천만 원을 훨씬 뛰어넘거나 아니면 아예 없지 않을까요? 자, 근로소득을 넣고 종합과세가 늘어난 상태를 보자면 배당금이 4천만 원일 경우 실제 세금이 원래 내려고 했던 분리과세보다 56만 원 정도 더 내게 됩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8천만 원일 경우 507만 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한 달로 치면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 되겠죠. 이걸 크게 1억 5천만 원까지 받는다면 2천만 원 정도 되지만 사실 1억 5천만 원의 배당이면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거잖아요. 이 정도의 차이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배당주를 계속 모아가며 쌓이는 과정에서는 좀 크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미 파이어를 달성하고 배당금을 받고 생활하는 상태라면 그렇게까지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종소세만 늘어나는 거라면 그나마 버틸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건강보험료도 늘어납니다. 어떻게 늘어나냐? 원래는 우리가 직장 가입자일 경우 7.09%에 뭐 다른 거 포함해서 대략 8%라고 계산을 하면요. 직장에서 회사에서 4%를 내주고 개인이 4%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우리가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8%를 추가로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만약에 우리가 4천만 원의 배당을 받는다. 그러면 2천만 원의 8%인 160만 원을 건보료로 추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늘어나는 셈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파이어를 했을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건보료는 지역가입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원래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4%를 내준다고 했죠. 지역가입자는 내가 풀로 8% 정도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파이어를 해서
배당 소득이 8천만 원이 나온다. 8천만 원에 8%인 640만 원을 건보료로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8천만 원 참 힘들죠? 자, 우리가 8천만 원의 배당을 받고 파열을 했다고 치면 분리과세가 적용이 되죠. 네, 종소세 없고요. 건보료 640만 원 해서 모든 계산을 통하면 월 배당 513만 원 정도 됩니다. 제큐로 8억이면 월 배당 500만 원 정도로 파이어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다음 영상에서도 금액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파이어를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볼게요. 자, 8,400만 원까지가 종합과세가 분리과세가 같아지는 시기입니다. 이때 건보료 672만 원 해서 모든 월배당은 539만 원 정도 됩니다. 파이어족을 목표로 하신다면 이 8,400만 원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싶네요. 이 정도는 달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1억을 넘어선다. 금융소득이 1억을 넘어서게 되면은 건보료도 막 1,000만 원 단위까지 가게 되는데 1억 2천이면 이제 월 1,000 받을 생각에 신났을 텐데 다 떼고 나면 700만 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세금이 참 무섭네요. 거의 30% 정도 되네요. 자, 근데 우리가 또 근로소득을 무시할 수 없죠. 근로소득이 있을 때는 그래도 건보료 직장가입자로 취급을 돼서 4% 정도를 회사가 내준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 8천만 원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총액이 1억 3천만 원 참 좋겠네요. 이때 건보료 625만 원 나오고요. 모든 계산을 통하면 463만 원 정도의 배당금이 나옵니다. 분리과세로 8천만 원이면 567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104만 원이나 날라가네요. 104만 원 생각보다 큰 금액인데요. 어느 정도 근로소득이 있을 때는 그런데 근로소득을 작게 잡아서 그렇지 우리가 이 투자를 길게 보잖아요. 만약에 그때쯤 10년, 15년쯤이면은 어쩌면 근로소득이 1억을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한 기준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를 수 있어요. 지금도 1억인 분들도 계시겠죠. 이럴 경우는 세금이 더더욱 세지게 됩니다. 금융소득이 5천만 원만 돼도 초과액이 581만 원 그리고 건보료도 613만 원이 나오면서 한 달에 264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세금이 생각보다 센데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세진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폭탄이다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폭탄까지는 아니고 그냥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당금이 많아지면 세금이 많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엄청나진 않습니다. 연 배당 총액의 약 5에서 15% 정도를 추가로 더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로 나가는 월 보험료가 많아져 최종 배당금이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 등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월액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며 이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소득의 약 7.09% 됩니다. 그래도 일단 배당금이 많으면 최고입니다. 추가 세금과 건보료를 내더라도 더 많은 배당금을 받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부부라면 둘이서 나누어 배당을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소득을 분산함으로써 종합소득세율 적용을 피하거나 낮은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기준이 올라가긴 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계산했던 배당 재투자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배당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런 세금과 건보료 부담이 싫다면 기술주 투자 등 시세 차익을 노리는 매매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슈드를 공부하면 할수록 이대로만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잽큐와 같은 고배당 ETF가 많이 끌리는 요즘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잽큐와 슈드를 비교 분석하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많이 벌고 배당을 많이 받고 어떻게든 자산을 모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많이 모으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이 구글 시트는 제가 계산식을 넣어둔 건데 구글 시트가 필요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바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잘못된 정보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계속 공부하고 검증하느라 영상이 늦어졌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뻔펀이었습니다.